오늘은 고혈압약이 어떤 약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아마 내 가족 중에서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꽤 많을 거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30대 이상에서 한 30% 정도가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고요. 60대 이상에서는 한 절반 정도가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모든 약들은 다 조금씩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혈압약은 전신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내가 이게 혈압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인지 잘 모르고 되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약 드시는 분들 혹은 내 주변의 가족들이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강의들 잘 들어보시고 혹시 그게 그러면 혈압약 때문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먼저 좀 해볼 거예요. 일단은 머리로 우리 뇌는 가장 많은 산소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 뇌로 산소가 조금이라도 덜 공급이 되게 되면은 우리 압수용체에서 조금 더 피를 많이 보내줘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수에서 교감신경을 항진을 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저하를 시키면서요, 말초혈관들을 수축을 시켜요. 그러면서 피를 가운데로 이렇게 꽉 몰려주면서 이제 압력을 높이게 되기도 하고요. 심박수를 늘려가지고 심장에서부터 박출량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높이기도 하는데, 이런 게 만성화가 돼가지고 계속 혈압이 높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혹은 손발이 좀 차고 저리고 이런 증상들을 같이 동반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쓰는 대표적인 약들이 이제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쓰게 돼요. 베타 차단제라는 거는 교감신경을 억제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약 성분을 보면은 아테놀롤, 프로프라놀롤, 카베딜롤 이렇게 끄트머리에 LOL, 룰자가 붙어있는 성분들이고요. 대표적인 딜라트렌이라든지 테노밀 콩코르 같은 약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칼슘 채널 차단제는 성분명이 아모디핀, 펠로디핀, 니페디핀 이렇게 디핀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고요. 혹은 이제 2세대, 3세대 칼슘 채널 차단제도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유명한 게 이제 이 노바스크라고 하는 그런 약입니다. 약이 육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요. 이 베타 차단제를 쓰게 되면 교감신경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말초까지 혈액 흐름이 좀 좋아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발기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사람이 좀 이렇게 축 늘어지게 돼요. 늘어지다 보니까는 기분이 자꾸 좀 다운되고 좀 우울해진다든지 이런 기분들을 좀 잘 느끼게 되어 있죠. 칼슘 채널 차단제는 이 혈관에서 칼슘이 흡수가 되는 것을 차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쪽으로도 좀 칼슘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쥐가 잘 난다든지, 좀 아침에 손이 좀 뻣뻣하고 아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대표적이고요. 변비나 어지러움증, 혹은 두통이나 오후가 되면 발목이 좀 퉁퉁 붓는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잘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신장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장에서는 소변을 좀 덜 보도록 그렇게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안지오텐신 녹에는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을 시키고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고 하는 AC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안지오텐신 1을 2로 변환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안지오텐신 2는 콩팥에서부터 염분이나 수분을 덜 나가게 이렇게 하는 작용도 하고요. 다음에 말초동맥을 수축을 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작용을 해가지고는 혈압이 고혈압인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자체를 차단을 해주는 그런 약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혈압약들을 우리가 AC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라미프릴, 캡토프릴, 에날라프릴 이렇게 끝에 프릴자가 붙어있는 그런 성분명들이 대부분이고요. 카프릴이라든지 이런 상품명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지오텐신 2 자체가 작용하는 것을 차단을 하는 그런 혈압약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ARB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들이고요. 칸데잘탄이라든지 로잘탄이라든지 몰메잘탄, 텔미잘탄 이렇게 끝에 잘탄하고 붙어있는 그런 성분명들이 다 이쪽 혈압약들이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중국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원료를 써가지고는 논란이 됐던 이제 발사탄도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죠. 그래서 소변을 좀 덜 보도록 만들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그런 장치를 해체를 해서 좀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압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혈압약들이 되고요. AC 이니비터는 상당히 부작용이 좀 심해요.
복용하는 환자들이 한 20% 정도에서 마른 기침을 계속하게 만들고요. 피부가 자꾸 가렵게 만들고 열이 나고 이런 증상들을 좀 잘 일으키는데요. 계속 기침을 하는데 기침약을 먹어도 잘 안 듣는데 약을 끊어봤더니 이제 기침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항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뭔가 이런 증상들이 잘 해결이 안 될 때 약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해당되는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약을 좀 바꿔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런 AC 이니비터는 좀 사용이 많이 자제가 되고 있고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것도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피로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좀 잘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수분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항인형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변을 좀 덜 보게 만들어서 이제 압력을 높이게 되는데 이런 소변 자체를 잘 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혈압이 높아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이뇨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뇨제가 이 다이크로짓이라고 하는 보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뇨제를 쓰다 보니까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몇 번씩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자꾸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쥐가 난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저는 잘 일으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부작용들을 내가 좀 경험을 하고 있다 하는 분들은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가장 부작용이 나한테 좀 덜한 그런 혈압약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내가 혈압 관리가 잘 되면은 훨씬 더 좋겠죠. 병원에서는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혈압약 처방을 할 때. 그래서 일단은 ARB나 AC 이니비터를 줘보고 그래도 관리가 안 되면은 칼슘 채널 블로커나 베타 차단제를 줘보고 그래도 관리가 안 될 때는 이뇨제도 하나 줘보고 하면서 약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약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은 훨씬 더 자주 많이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약을 가지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좀 적합한 약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양방에서도 이 사람이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는 타입인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신장에서부터 좀 소변이 배출이 원활치 못한 타입인지 이런 거를 분류를 해서 초기에 투약하는 약을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바꿔가자는 추세고요. 자,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체질 구별을 하게 되죠. 체질별로 그 사람이 혈압이 높아지는 원리가 좀 다 다르게 되는데 그 체질에 맞춰서 그 사람의 원리에 맞춰가지고는 약을 좀 맞춰주면은 4알씩 드시던 분이 한 2알만 드셔도 관리가 된다든지 2알 드시던 분이 하나만 드셔도 좀 관리가 되게 그렇게 셀렉팅을 해드릴 수가 있죠. 자, 저희 어깨동만연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침법이죠. 어혈침. 사지 말단으로 몸에 있는 어혈을 풀어서 전체적으로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혈액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좀 피가 잘 안 나오던 분들이 말초 순환이 안 되던 분들이 치료를 꾸준히 받다 보면 점점 이제 피가 잘 나오면서 말초 순환이 이제 좋아지게 되죠. 처음에는 새까맣게 나오던 피가 말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피가 이제 점점 붉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말초에 이제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침 자체도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저희가 10년 전에 이제 논문 발표를 했었는데 고혈압 환자들한테 6번 정도 우리 침을 놓고 얼마나 혈압이 떨어지는지 통계를 냈었는데요. 수축기 혈압이 한 15 정도, 이완기 혈압이 한 1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